43살 이숙자 씨는 7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의상실과 다방을 경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1973년 9월 48살 이팔국을 만나면서 연인이 되었고, 이팔국이 4명의 자녀와 함께 이숙자의 집으로 들어가면서 총 6명이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숙자는 이팔국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동거인이 되었고, 결국 그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팔국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은 모두 사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고아처럼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1958년 한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4명의 자식을 낳고 아빠가 됐지만 행복도 잠시. 1969년 첫 번째 아내가 사망을 합니다. 그렇게 4명의 자식들을 홀로 키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팔국은 일은 안 하고 빈둥거리며 계속 무직 상태로 있으면서 가정부를 성폭행하고 범죄자가 됐습니다. 또한 사기 전과도 있으며 주위에서는 그를 변태 성욕자라 소문이 나고 다들 피해 다녔으며 엉망진창의 외톨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당시 의상실과 다방을 운영하고 있던 43살 이숙자를 만났습니다. 둘이 동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팔국은 다시 무직이 되었고, 일 없이 빈둥거리는 남편과 4자녀의 엄마가 된 이숙자는 6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일도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도 뻔뻔한 이팔국은 전처소생의 4자녀도 이숙자가 돌보게 했습니다. 가게와 살림을 도맡아 하는 이숙자는 점점 지쳐갑니다. 또한 이팔국한테도 점점 정이 떨어져 갔습니다. 거기에 맨날 조금만 비이상하면 막말에 손찌검을 하곤 했습니다. 일도 안 하고 손찌검까지 하는 이팔국과는 혼인신고 생각이 없는 이숙자는 별거를 결정하는데, 그 와중에 이팔국은 이숙자의 재산을 노리고 아내 동의도 없이 몰래 혼인신고까지 해버렸습니다. 이팔국의 속내를 늦게라도 알게 된 이숙자가 이혼을 요구하고, 이에 격분한 이팔국은 순간의 분노를 못 참고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습니다. 새벽 1시 이숙자의 시신을 목욕탕으로 옮겨서 식칼로 피부 조직과 머리 가죽을 벗겨냈습니다. 그 후 밤새 피부 조각을 머리카락과 함께 태워 증거를 깨끗이 없앴습니다. 살점은 토막내고 잘게 다져서 하수구에 버렸고, 질긴 근육은 난도질한 다음 김치 항아리에 묻었습니다. 그런 다음 눈알과 내장도 잘게 빻아서 하수구로 흘러내려가도록 했으며, 두개골과 뼈는 토막을 낸 다음 다시 아령으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연탄재와 섞어서 쓰레기장에 버리기로 계획합니다. 이팔국은 살점 태운내를 없애기 위해 온 집안에 소독약을 뿌렸습니다. 이때 자고 있던 전처 소생의 아이들을 깨워 누가 물으면 엄마는 20일 새벽에 집을 나간 뒤 전혀 소식이 없다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모든 집안 소독을 완전히 끝낸 이팔국은 저녁이 되어 새벽에 처리하지 못한 연탄재에 섞은 뼈가루를 비닐봉지에 담고 시멘트 부대에 쌓아 집에서 1km가량 떨어진 페인트 냄새가 많이 나는 페인트상의 옆 한 쓰레기 하치장에 갖다 버렸습니다. 다음날 새벽에도 김치독에 묻어둔 근육 투막을 꺼내 버킷에 담아 성균관대학교 옆 쓰레기장에 내다 버린 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태연히 산책을 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이숙자의 딸이 어머니가 사흘째 운영하던 의상실의 모습을 보이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며, 성격이 포악하고 걸핏하면 주먹질을 일삼는 의붓 아버지가 아무래도 수상하다고 얘기합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가 막 시작될 무렵 서울 종로구 명륜동의 한 동네 골목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봉투를 수거하다가 사람의 것으로 추정되는 뼈를 발견합니다. 부검 결과 훼손된 사체는 톱으로 잘려진 사람의 뼈로 밝혀졌으며, 부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6일째라 경찰은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해 의붓 자식들까지 모두 소환시켜 조사를 벌였습니다. 아이들은 새벽에 엄마 아빠가 싸우다가 조용해졌다, 아침에 일어나니 역겨운 냄새가 났는데 아버지가 벌레가 끌어 그런다며 소독을 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한 아이는 뭔가 태운 냄새와 정육점에서 나는 냄새가 섞여서 났다고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팔국은 검거되기 전 경찰서에 찾아가서 아내가 실종됐다며
아내를 찾아달라는 둥, 누가 아내를 죽였냐는 둥 매우 초조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참으로 가증스러운 행각을 보였습니다. 그 뒤 무참히 토막당한 뼈의 조직이 결국 피해자 이숙자의 것으로 밝혀지며 경찰은 피해자와 원한 관계에 있던 사람을 위주로 수사망을 좁히다가 사건 발생 10여일 만에 그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위는 우발적이었지만 그 뒷과정에서 사체를 훼손하는 등 지극히 잔인하고 야만적이며 용서의 여지가 없다 하여 1심에서 살인 및 사체 모독죄를 적용해서 289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289은 범행 당시 기억도 나지도 않을 뿐더러 판결이 너무 과하다고 갖가지 핑계를 대며 항소 및 상고를 거듭했지만 2심과 3심에서도 기각당하며 사형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2년 6개월이 지난 1977년 11월에 289군 처형되었습니다. 형장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